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주식입니다. 어제 즐거운 금요일 되셨나요? 저는 어제 몸이 너무 피곤했는지 금요일이라서 집에서 약간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 바로 쓰러져 잠을 자버렸습니다. 어제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진행하지 못했던 만큼 앞으로 나스닥의 단기적인 상황 그리고 저평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인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1.47%라는 훌륭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상승을 보여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비농업 고용지수였습니다. United States Non-Farm Payralls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농축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인구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4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수는 이렇게 65만 개의 신규 고용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55만 9천 개로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적은 고용자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예상과는 달리 조금 더 낮은 사람들이 취직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지난번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이 65만 개의 컨센서스보다 높으면은 특히나 성장주에겐 좋지 않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컨센서스보다 낮으면은 성장주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신규 고용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의미는 연준에게 있어서 다시 금리를 높일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예상치보다 더 낮은 55만 9천 명의 신규 고용자의 숫자를 갱신했기에 아직 경제가 회복하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금리를 올리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리의 의존은 성장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5월달에 발표된 신규 고용자 숫자는 26만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이렇게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부양책이 완화되면서 신규 고용자 숫자는 더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있을 이 7월 2일날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수를 조심히 잘 바라봐야 되겠죠. 그 다음은 새로운 세금 계획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기존에 매기고 있던 세금을 21%에서 28% 늘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계획을 중지하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15%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1.7트리언 달러의 부양책은 들어달라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고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부분은 당연히 평소에 세금을 내고 있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시안입니다. 이것은 아마존의 DCF 밸류에이션인데요. 여기 세금이 이렇게 몇 퍼센트가 들어나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 주가가 결정이 납니다. 세금이 21%에서 28% 올라가면은 당연히 여기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인 업사이드 부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적어도 세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겠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6월달까지는 그래도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날 기준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파이가 되겠습니다. 소파의 경우는 2021년 1분기 기준 228만 명의 가입자를 보여주면서 지난해 동분기인 2020년 1분기 대비 110%를 성장해 주었고요. 바로 전분기인 2020년 4분기 대비 90%나 성장을 해주었습니다. 소파이가 이번에 정말 좋은 가입자 성장률을 갱신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2021년 1분기의 매출액은 이렇게 216밀리언 달러를 거두면서 지난해 동분기인 2020년 1분기 대비 151%라는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파이는 2021년 매출액의 목표를 이렇게 980밀리언 달러로 잡았는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 980밀리언 달러라는 가이던스를 깨고 1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2021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이가 어제 8%로 굉장히 큰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소파이의 시가총액은 약 2.04빌리언 달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의 양은 약 1억 개라는 것을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말이죠, 어제 기준으로 소파이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16.65빌리언 달러이고요. 약 8억 개 정도가 생겼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된 주식의 양이 1억 개였다가 8억 개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은 2빌리언 달러에서 16빌리언 달러로 늘어난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주식의 양이 갑자기 늘어난 것일까요? 소파이로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전체 발행된 주식의 양의 9.3% 정도만 IPOE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소파이 티커로 바뀌면서 소파이 기존 주주들인 74.2% 이상의 수량이 포함되면서 모든 주식의 양이 소파이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행된 주식의 양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8억 개로 바뀌었고요. 당연히 시가총액은 주가를 발행된 주식의 양과 곱해야 되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16.65 빌리언 달러로 약 8배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 시가총액인 16.65 빌리언 달러로 다시 업데이트하여 2021년 기준의 매출액인 980 밀리언 달러로 나누면은 16.98이라는 PS forward 멀티플이 산출됩니다. 이것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만 봤을 때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우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 연준이 주장해왔던 것처럼 아직은 테이퍼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세금을 28% 올리로 했던 것을 철회하고요. 21%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차트의 위치와 함께 생각해본다면은 정확히 지금 10일 저항선에 저항바닥 걸쳐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지만 이러한 우상향 흐름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7월 이전에 이렇게 싼 고점을 찍어준다면 그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 포지션을 줄여나가면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시장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금물이기에 소파이가 고평가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후보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는 5월 16일날 후보의 주가가 20.53달러인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저평가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후보의 주가는 26.97달러까지 올라 후보의 주가가 20.53달러일 때 샀으면은 이미 29% 이상의 수익을 얻으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후보TV가 26.97달러에 도달한 상태에서 후보TV가 아직도 저평가인지는 궁금하실 텐데요. 6월 5일을 기준으로 후보TV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TV의 경쟁사인 이 로크와 스포츠 베팅의 대장주인 DKNG와 비교를 해본다면 후보TV의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7.14, 로크는 15.69, 그리고 드래프트킹스는 17.25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후보TV의 멀티플이 5였다가 지금은 멀티플이 7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후보TV가 성장한 만큼 경쟁사의 멀티플 또한 함께 이렇게 올랐습니다. 후보TV의 매출액 성장률은 144%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성장률 또한 높습니다. 로크에 비해서 3배나 높네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TV의 멀티플이 로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후보TV와 로크의 중간 멀티플인 1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랬을 때 후보TV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3.79 빌리언 달러에서 이렇게 5.31 빌리언 달러로 높아지고요. 후보의 적정 주가는 37.80달러가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후보TV의 주가는 26.97달러에서 앞으로 약 4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앞으로 나스닥 시장이 조금 개선될 것임을 감안해서 드리는 멀티플이며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경쟁사들의 멀티플 또한 낮아져 후보의 멀티플 또한 함께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후보TV의 멀티플이 지금으로부터 약 4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후보TV의 멀티플이 이렇게 13 멀티플 그리고 15 멀티플까지 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오픈도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오픈도어는 14.15달러였고요. 1차 적정 주가는 18.80달러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픈도어가 2021년에 5 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갱신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해서 얻게 된 주가인데요. 여전히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인 지금 오픈도어의 주가는 16.37달러까지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올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24%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픈도어의 적정 주가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픈도어가 진로 정도의 멀티플을 받지는 못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도어가 레드핀의 멀티플인 3.56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오픈도어가 레드핀보다 더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면 물론 오픈도어와 진로의 앱을 이용해서 집을 사가는 숫자를 보면은 오픈도어가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2월부터 3월까지 오픈도어를 이용해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진로와 비교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픈도어를 이용해서 집을 구매하고 파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레드핀의 멀티플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오픈도어가 2021년에 5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픈도어는 멀티플이 적어도 이렇게 3.56은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오픈도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은 이렇게 88%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나스닥의 단기적인 시황, 소파이, 후보TV 그리고 오픈도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업데이트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미국 비농업 고용 인구수가 55만 9천 명이라는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 또한 28%에서 21% 다시 돌아오면서 나스닥의 시장은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용 인구수가 적게 나온 이유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가 아닌 사람들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 인구수가 적게 나온 것입니다. 즉 7월 2일 그리고 8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갑자기 고용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나스닥의 시황은 괜찮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소파이가 비록 고평가이지만 후보 그리고 오픈도어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꾸준히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제법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